자, 먼저 직무윤리부터 보겠습니다. 직무윤리 크게 이게 세 가지 파트로 나와 있죠. 처음에는 이제 직무윤리 일반이라고 해가지고 뭐 직무윤리에 대한 이해, 기초사상, 국내의 동향, 그리고 적용 대상이나 성격, 직무윤리 핵심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제2장이 금융투자업 직무윤리라 해서 우리 직무윤리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파트죠. 그래서 기본 원칙은 고객 우선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이게 직무윤리의 거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이해상충 방지 의무,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 그리고 나서 본인, 회사, 사회에 대해서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지켜야 될 윤리. 여기 이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 내용이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직무윤리 준수 절차나 위반 시에는 어떤 제재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 금융투자업에서 윤리경영과 직무윤리가 왜 중요성이 더 강조되느냐. 우리 직무윤리가 강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여기서 생략되어 있는데 본 이론 강의를 참조하시고요. 직무윤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특히나 금융투자업에서는 왜 더 중요하냐, 왜 더 강조가 되느냐,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먼저 금융투자업은요, 산업의 고유한 속성 때문에 그렇다. 어떤 속성이 있느냐? 고객 자산을 받아서 운영 관리하는 게 금융투자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객의 이익 침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다른 산업에 비해서 높다.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 즉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는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업에서 다루는 상품에도 특성이 있다. 어떤 특성이 있느냐? 금융투자 상품은 투자성이 있어요. 즉, 이 상품에 투자했을 때 손실 가능성이 항상 내포되고 있기 때문에 고객과의 분쟁 가능성도 굉장히 높더라. 그 다음에 금융소비자도 이제는 질적으로 변화가 있다. 어떤 변화냐? 금융상품의 전문화, 복잡화, 다양화로 인해서 금융투자 상품은요, 굉장히 이런 성격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ETN 이런 상품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못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소비자들도 단순히 어떤 정보만 제공하는 이거를 넘어서 소비자 보호 노력을 굉장히 금융투자업에다가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무윤리는요, 결국은 안전장치가 돼요. 이게 잘 돼 있으면. 직무윤리를 준수하는 것은 금융투자업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이런 직무윤리는 결국은 고객과의 분쟁이 생겼을 때 오히려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사람, 종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된다는 거. 왜? 나는 분쟁이 생겼을 때 나는 이러이러한 직무윤리를 잘 지켰다라는 거를 어필만 되면은 종사자들이 보호가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전장치가 고객보다는 금융투자업 종사자 보호하는 안전장치의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윤리경영이 이제는 화두가 되죠. 무조건 매출의 이익만 내가지고는 기업이 지속성장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잘 돼 있어야 기업은 지속성장이 가능하다. 그게 바로 윤리경영입니다. 국제적 환경도 그렇게 옮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냐? WTO, 월드 트레이드 오거나이제이션인가요? 세계 무역기구, OECD, 경제협력 개발기구.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데서는 특히 세계적 무역기구에서는 뉴 라운드라는 새로운 규범으로 국제무역을 규제를 합니다. 이 뉴 라운드가 뭐냐면 그린 라운드, 환경 생각하는 거죠. 블루 라운드, 테크놀로지 라운드, ER, SX 라운드가 있는데 이런 국제 간의 다자간, 원탁에 모여서 다자간 협상을 라운드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각종 라운드가 있는데 그중에 ER, SX 라운드라고 하는 것은 윤리경영을 실천하자 이런 국제적인 회의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구들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윤리경영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국제투명성기구라고 해서 뭐 TI 여기에서는 국가별로 부패 인식지수를 발표해요. 이제 CPI라고 하는데 이 국제투명성기구에서 각 나라별로 부패 인식지수 그러니까 부패 지수가 아니고 부패 인식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패 인식지수의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 정도가 심한 겁니다. 왜냐하면 부패 지수는 낮으면 낮을수록 부패 정도가 심하지 않겠죠. 근데 이 CPI는 부패 지수가 아니고 부패 인식 지수예요. 그러니까 부패를 인식하는 정도가 낮다면 당연히 부패 정도가 심하다는 거죠. 그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좀 윤리 수준이 좀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영국의 BITC는 CR 인덱스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 이거는 윤리 경영을 평가하는 일종의 지수를 발표하는 겁니다.